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 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3월 26일이고 현재 시각은 4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신성 ENG고요. 코드번호 011930입니다. 자, 신성 ENG 같은 경우에 오늘까지 좀 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낙폭을 좀 확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조금 지지 구간을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좀 보니까 하단 구간에 한 3,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비중을 좀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3,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확인하고 대응을 좀 잡으실 수 있도록 대응을 좀 이제 비중 관리를 좀 하시고 하단 부분에 주가가 좀 내려온다. 아니면 좀 다음날 돌파가 한다. 하면 이걸 확인을 하고 매도를 했던 비중을 다시 매수를 하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비중에 대한 조절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먼저 주가 흐름들이 돌파를 하는 것에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수급이 오늘 기간에서 좀 매수세를 좀 보여줬어요. 저가 매수를 좀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주가 하락은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매물을 좀 가져가는 그런 동향을 좀 보였다. 주가 하락을 시킨 거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 하락을 시켰고, 개인 투자자들이랑 기관이랑 저가 매수세를 좀 보여줬다. 근데 여기에서 기관은 조금 이제 매수 폭을 확대를 시키다기보다는 적당한 주가 관리를 위해서 매수를 좀 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서도 각각의 기관들에 따라서 매수 의견들, 이 종목을 보는 그런 시각은 다 틀릴 거예요. 자, 브리핑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가지친 나무에 빛이 들어오시기 딱 적절하죠. 무슨 얘기냐? 그동안 이제 증평 공장의 셀 라인, 태양광 셀 쪽에 연료전지 쪽에 적자가 좀 났었기 때문에 영업 적자 지속의 주요 원인이었던 증평 공장의 셀 라인이 가동 중단되며 동사의 재생에너지 부분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높아진 상태다. 모듈 라인과 EPC 산업에 집중하며 실적 턴어라운드를 집중할 계획인데, 일단 영업이 적자가 좀 나고 있었던,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만약에 100억을 수익을 내는데 50억이 적자가 났다. 그러면은 총 50억의 흑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흑자가 영업 적자가 공장의 셀 라인이 가동을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라인을 전환을 시켰는데 100억이 나왔는데 50억. 여기에서 이 50억의 적자가 없어지고요. 이게 20억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총 12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더 증가된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자, 이런 기업성에 대한 부분들은 나쁘진 않다. 근데 시장 평가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주가 흐름들이 그렇게 좋은 흐름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좋은데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아는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자, 김제 고출력 모듈 강조의 가동이 올해부터 원기로 반영되어 실적 개선이 기여가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솔라 인덱스 편입되면서 글로벌 태양광 업체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지금 수급이 잘 들어와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수급이 이전에 잠깐 들어왔다가 지금은 큰 영향을 유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4분기 영역 기준의 클린 환경 부분이 29%, 재생에너지 부분이 14% 정도 모두 매출의 성장세를 좀 보여줬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4분기에 마이너스 적자 난 부분들은 가동을 중단한 그런 일회성 요인들 적자폭을 그냥 한 번에 다 반영을 다 시켜버린 겁니다. 자, 이슈들에서 좀 긍정적인 전망은 있어요. 한전 독점 벗어나 풍력,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재상승도 가능하다. PPA법.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동안 전력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한전을 이용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 보면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력을 케이블에 이렇게 깔아놓고 여기서 한전에서 전력을 구입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주는 이게 한전. 이런 식으로 전력 케이블에서 생산을 하고 받고 원전도 이제 한전이 따로 이제 생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전력을 공급을 했었죠. 근데 이 산업에 개편이 있을 것이다. 신재생 공급 사업자에 한해 가지고 전력 구매 계약을
허용하는 법안과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비용 상한선 확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한선을 확대를 시켰다.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전력 판매 시장이 신재생 공급 사업자에 한해서 일부 개방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재생 공급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을 한다라는 것들이에요.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제도다. 민간 기업이 리100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100 이렇게 해가지고 100%를 달성을 하겠다. 신재생 에너지를 100%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그게 있어요. 여기에서 리 100 여기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면은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재생에너지만을 가지고 제품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전이 전력 공급을 독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사업법 때문에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었는데 향후에는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직접 투자와 생산 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근데 이게 재생에너지에만 한해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하는 기업들은 이제 한전처럼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을 공급을 하고 판매를 하고 다 할 수가 있는 일시적으로 일부 정도는 개방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RPS 상한선이 그러니까 의무 사용 비율,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비율을 10%에서 25% 사용돼서 의무 비율을 탄력적으로 상향 조절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REC 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전력 가격이 이제 안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재생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전력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원기로 반영이 되고 태양광 업체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자, 이런 태양광 산업들이 기업들이 태양광 시설을 더 늘릴 수 있대 수익성이 좀 증가가 되면은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제품의 판매가 신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주총이 끝났습니다. 자산 총계 이런 부분들 발표를 했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간이익 이런 것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다.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내용들이 좀 여러 가지 들어갔는데 뭐 용역 컨설팅, 신재생 에너지, 생산, 수송, 공급, 에너지 효율화 관련 산업, 폐수, 폐기물 처리, 축전지, 그리고 이천전지 관련 제조, 배터리 시스템 소재 개발,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부품 내장품 제조, 설계, 판매, 개발 이런 부분들, 연료전지, 건축 자재 이런 부분들에서 사업 목적을 추가를 시켰다. 사업 영역을 앞으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주 추가 상장 국내 BW 행사 이게 발행일이 3월 15일이고요. 상장일이 3월 30일입니다. 4일 정도가 남았죠. 상장일이 되는데 이게 주식수가 더 증가된다. 보통주, 김영식 보통주 4만 주 정도 상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신주주권의 변경이 상장이 된다. 37W 워런트 이것도 3월 30일에 신준수권 행사 가격이 906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수가 좀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에서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늘어나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만들어버리고 약간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30일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해서 30일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나쁜 상황들은 아니고 이 기업이 실적이 악화가 돼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건 아니고 기업 상태는 좋아요.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도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관심을 계속 지속할 필요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조절을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좀 지속을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김문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 보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단기 종목들 보이실 겁니다. 여기 3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상단에 우리 장전일 같은 경우에서 뉴욕 증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내용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9시 원익쿠비 현재가 3,440원, 1,500가 3,540원, 손절가 3,300원. 그리고 9시 2분에 STO 현재가 2,880원, 1,500가 2,960원, 손절가 2,750원. 9시 3분에 제일제강 현재가 3,470원, 1,500가 3,575원, 손절가 3,320원.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STO 1차 목표가 달성했다.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고 호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추가 상승 중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립니다. 원익큐브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1차 목표가 몇 프로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일제왕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세 종목 모두 수익 냈다. 한 종목 홀딩 중이다라면 여기에 또 이제 홀딩 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초단타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면서 매매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이 수익률이 나와요.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 없지만 이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추천하는 종목들 이제 어떻게 수익률이 좀 나오는지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는 없죠. 통상적으로 근데 수익률이 좀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하루 만에 이게 승부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추천드리니까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